자, 오늘은 평소 제가 물고 빨고 사랑에 맞지 않는 앵그리 미아오와 가족 드라이 스튜디오의 ATM98입니다. 제가 앵그리 미아오 키보드를 굉장히 좋아하죠. 많이 가지고도 있고 리뷰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과한 컨셉의 키보드를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낸다. 그들과 노선을 같이 걷는 드라이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과한 컨셉의 키보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놀랍게도 사무용 키보드를 만들었다는데 안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컨셉이 워낙 확실해서 진짜 좋을지 보러 갑시다. 자, 드라이 스튜디오의 ATM98 시작해봅시다. 패키지부터가 컨셉이 확실해요. 뭔가 건축 자재 느낌 나잖아. 진짜 불필요한 거를 싹 다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담겠다라는 마음이 껍데기부터 느껴져. 이 컨셉 자체가 여타 가성비 추구랑은 거리가 멀죠. 일단 가격도 있는데 컨셉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컨셉에 맞추기 위한 단순화라고 봐야겠죠. 박스에는 드라이 스튜디오 로고 딱 하나 있고 열어보도록 하죠. 두둥. 매뉴얼이 하나 있고 영문, 중문이 있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이쪽 QR코드로 넘어가면 보이겠죠. 매뉴얼부터가 좀 감동을 줘.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몇 초 눌러라, 뭐랑 같이 눌러라, 이거를 색깔로 구분해서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 제가 이 직전에 리뷰했던 그라바스타 기성품 분해를 최초로 실패한 키보드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럼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내심 살짝 했는데 이거 봐. 드라이버지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표시해놨어. 매뉴얼에. 미쳤어. 어떤 키 사이에 나사가 있다.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이 적어놨지만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뜯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꺼내보죠. 내용물이 이게 다야. 두둥. 자, 먼저 내용물부터 살펴봅시다. 뭐 키캡 풀러, 케이블 뭐 이런 거 들어있지 않을까요? 앵그리 미아오는 키캡 풀러가 안 들어있었나 원래? 2.4 동글. 내용물 끝. 2.4 동글과 케이블 끝입니다. 사실 뭐 더 필요한 것도 없죠. 확실한 컨셉 너무 좋아. 자, 일단 외형을 살펴봅시다. 자, 한눈에 들어오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이 디자인. 개발사 측에 따르면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안도 타다오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데 오사카 근처에 빛의 교회를 만든 분이야. 그걸로 상도 엄청 많이 탔는데 굉장히 작은 교회 건물을 굉장히 심플한 터치로 압도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 유명한 건물이에요. 저도 올해 오사카 근처 가볼 일 있었는데 여긴 가볼 거거든. 근데 갔다 온 지인들 말로는 가봤자 별거 없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색상, 뭐 반투명 상판도 있고 검은 아이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컬러를 고른 이유는 그 콘크리트 느낌이 가장 그 컨셉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이 색상으로 골랐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빛의 교회 같은 느낌을 내지 않나 싶어요. 상부에는 아마 무선 수신 관련된 창이겠죠. 그리고 C타입 포트가 있고 뒷면에 돈 따위 쓰지 않겠다. 너무 마음에 드는 컨셉.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스타링. 제가 최근에 노브 많이 안 쓴다고 서운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대왕만한 노브를 달아줘 버리네. 사용감 미쳤습니다. 이 디테일도 상당한 게 CNC 가공과 PC 그리고 다시 금속 혼재돼 있어요. 만듦새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 상부에 트라이 모드 선택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굉장히 심플해요. 진짜 심플 그 자체. 그리고 재밌는 게 보통 키보드들 펑션키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다 박아놨어. 이 확실한 컨셉 너무 좋아. 봅시다. 이 배열은 보통 변태 풀 배열이라고 하죠. 98인데 그러니까 풀 배열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노브를 이따시바하게 박아놨더니 여기 키들을 이쪽으로 붙이고 최대한 좌우폭을 줄여서 만들어 놓은 키보드예요. 보통 드라이 스튜디오가 게이밍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뭐 앵그리 미아오 제품들도 좀 마찬가지긴 하죠.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거나 굉장히 복잡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레이아웃의 키보드를 만들다 보니 풀배열 차례가 돌아왔고 사무용으로 가되, 왜냐면 풀배열은 사무용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용으로 가되 사무용이니까 소리는 없애버리고 대신 컨셉과 타건감, 사용자 경험에 집중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스위치 선택지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저소음 축 하나. 컨셉
뒤진다. 지금까지 제가 본 사무용이라고 주창하고 나온 제품 중에 제일 좋아. 당분간 이걸 뛰어넘는 사무용 컨셉의 키보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사무용 키보드라는 거는 보통 지급받잖아요. 이 정도로 높은 가격에 정성을 쏟은 물건을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는 겁니다. 뜯어보기 전에 우리 이 스타링 켜볼까요? 당연히 트라이 모드니까 2.4든 블루투스든 전원을 넣으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오, 이 따라오는 이펙트. 색깔 다 바꿀 수 있고 링의 패턴 바꿀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뜯어보기 시간. 드라이버 어딨어?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완성 키보드 뜯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 핫삽이라 안 뜯어도 스위치 키캡 다 갈 수 있잖아. 왜 뜯어요? 그냥 이렇게 나같이 뜯는 애들을 보고 만족하세요. 괜히 뜯었다가 낭패만 본다니까 진짜로. 자, 키캡은 이중사출이네요. PBT 같고요. 재질은 사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비비잖아. 염료승화? 안되지. 번들번들해질지언정 각인이 죽었다 깨나도 지워지지 않는 이중사출. 나선 다 풀었고요. 드러내기 전에 스위치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스위치는 비선의 라이트 사쿠라입니다. 비선과 드라이 스튜디오와 협업으로 약간의 수정이 된 전용 스위치라고 해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굉장히 긴 스프링 달려. 에? 이게 보이나?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저소음 스템이랑 좀 다르네요. 원래 끝쪽에 약간 실리콘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부드러운 뭔가 거시기가 있었는데 살짝 도포되어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이 스템 끝이 접점과 닿아도 소리가 안 나게 뭔가 탄성이 있는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겠죠. 사무실엔 이런 걸 써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당연히 안 열리네. 왜 안 열릴까? 다 풀었는데? 설마 여기 있겠지 하고 뜯었는데 없어. 나사가 더 있나 싶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없어. 뭐지? 이쪽은 들리거든? 아이씨. 제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짜잔. 열리네. 한번 보시죠. 장판 구조. 마감이 진짜 좋아. 와. 잘못 뜯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그네틱이라든가 이런 건 안 썼고요. 처음에 다 플렉서블함 때문에 리프 스프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테드풀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두터운 알루미늄을 넘어 무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렇게 무선 신호 가는 쪽이 요 선이 여기 쪽 케이블 있고, 그리고 도터보드랑 연결되는 선이 중앙에 데이터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데이터 케이블이 하나 가네요. 뭔가 확 뜯고 싶은데 후회할 것 같아서 못 뜯겠습니다. 무게추 겸 배터리 커버네요. 몇 mA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는 편집하는 친구가 넣어줄 거고 굳이 뜯어보진 않을게요. 다 뜯을 필요 없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어떤 흡음재들이 조화롭게 꽉꽉 채워져 있는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고, 뭔가 장인의 정신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스타링 모듈은 굳이 이걸 뜯을 필요가 있을까? 안 뜯을게요. 쫄보라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예체능 이걸 뜯는다고 뭘 몇 마디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켜볼까? 잘 보이네요. 여기서 요런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안을 잘 본 것 같고 닫아볼게요. 제가 회사원이었으면 이 키보드 바로 메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 사업자라 그래도 바로 옆자리에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친구가 있긴 해요. 뭐 서로서로 비싼 키보드 쓰고 있어서 딱히 우리는 사무용 키보드가 필요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 키보드가 저소음 옵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약간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나만 이런 거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조용한 키보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잖아요. 이따가 탁원 비교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클릭 스위치 청축이 아니라고 해서 안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키보드는 청축보다 더 시끄러워요. 저소음, 무소음 이런 리니어 스위치를 쓰라고 매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제가 몇 가지 가진 키보드들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쳐서 얼마나 소음이 차이가 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완성. 자세한 스펙 같은 거는 제가 영상 마무리할 때 항상 넣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타이핑으로 넘어가기 앞서 요즘 많은 제조사들이 웹 기반의 드라이버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QMK 기반이라 굉장히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사실 풀배열이라 크게 커스터마이징 할 건 없긴 한데 우리가 잘 안 쓰는 키들은 우리가 잘 쓰는 키로 바꿔서 쓰면 되니까 분명히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솔직히 저소음이라
이거 소리 들어봐서 뭐합니까? 뭐 들리지도 않아요. 몇 달 전인가 누가 이걸 올렸더라고요, 리뷰를. 소리를 제대로 들리려고 엄청 소리를 키워놓은 거야. 페이스바 위에 손가락 스칠 소리가 스각스각 그래. 막 저를 있는 그대로 이 친구가 다른 키보드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 위주로 한번 타건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몇 가지 키보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금방 우리가 봤던 ATM98 저소음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들어가 있지? QK65 마크 3인데 넌클릭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리니어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뭔지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오랫동안 작업용으로 썼던 키보드예요. 지금은 제가 준 다른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보통 사무용으로 쓰는 것 중에서도 상급이 아닌가. 콕스네요. 자, 그러면 한번 소리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ATM98부터 가보죠. 분노를 담아 쳐도 이 소리야. 텍타일. 리니어. 사무용 키보드. 이게 왜 이러냐면 스위치에서 일단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서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 통이 울리는 소리,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화롭게 소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음축만 바꾼다고 해서 소리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거기에 맞게 흡음재들이 조화롭게 깔려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런 저소음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사무용 키보드 저렴한 것들도 굉장히 조용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난 청축 아닌데 뭐 회사에서 써도 되지 하고 이런 걸 가져가서 때리면 싸구려 청축 키보드 쓰는 놈보다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쁜 놈. 그거 유의하시고 오늘의 타이핑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기 전에 굉장히 플렉서블하네요. 마무리하러 가시죠. 자, 사무용 키보드의 끝판대장 ATM98이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사무용 키보드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이 아니야 없지 않을까? 이 키보드에 대한 설명은 앞에 충분히 했으니까 사무용 키보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공용 공간에서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드는 복지가 아닐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키보드는 누구를 위한 키보드냐? 이거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놔도 되게 안 됩니다. 무거워서. 나는 이 척박한 도시에 한 마리 외로운 고독한 도시 남자다. 혹은 도시 여자다. 내 사무실, 내 데스크에 이렇게 댄디하고 심플하고 격전 높은 그런 키보드, 경망스럽지 않은 그런 인풋 디바이스를 놓고 나의 이 시크함을 뽐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런 멋진 사람이라면 이런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죠. 구독 좀 해주세요. 끝! 분노를 담아 쳐도 이 소리야.